간밤에 세계 최대 IT 회사의 서비스가 다운되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영상을 보다가 문서 작업을 하다가 음악을 듣다가 검색을 하다가 메일을 읽다가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린 컴퓨터와 휴대폰에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년 전보다 더 많은 작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아예 물리적인 기계 없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SF 소설들에서 신화 속의 대홍수 이야기처럼 자주 사용되는 장치가 미래의 대정전입니다. 대홍수가 그랬듯이 미래에는 대정전이 인류의 삶을 원점으로 되돌려버릴 거라는 설정인데요. 이제는 의존을 넘어 더 이상 기술과 결합되지 않은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워진 지금, 정말로 대정전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서버가 다운된 동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그 강아지 그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였습니다. 최은영님, 웅디 오프닝을 들으니까 급 생각에 잠기네요.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니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민호님, 몇 해 전에 인터넷 먹통됐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 신고가 안 돼서 사망하신 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인터넷에 너무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지적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죠. 너무 결합되어 있는 일상이라서 이게 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대정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야, 이거는 뭐 무슨 방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1920님, 꿀모닝이에요. 어제 좋은 날 보내셨나요? 오늘 너무 춥네요. 아유, 예, 저야 뭐 늘 매일매일 좋은 날입니다. 예, 재미나게 살아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나누는 화요일 히스토리 월드, 야사의 달인 썬팅 교수님,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우리 오늘 역사 속의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정미경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6살 딸이 일어나자마자 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라 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아이를 봐야 하네요. 웅디가 응원을 해준다면 지치지 않고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예, 요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걸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이를 앞에 이렇게 두고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인증사실 이렇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인터넷에. 너무 고생이신데 아무래도 안전이 최고죠. 그것도 건강이 최고고. 그러니까 댁에서 좀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지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최선 다하시는 또 그런 게 부모님이니까요. 참 고생하실 것 같은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운 내시고요. 자, 배일사님, 요즘 돈이 나가면 안 될 상황이라서 난방비를 아끼며 생활 중입니다. 근데 친구가 놀러와서 촌스럽게 이런 거 아끼면서 살지 말라 그러네요. 웃긴 거는 그 친구는 생활비도 안 내면서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잔소리를 하는데 친구가 정말 보기 싫어질 지경이네요. 웅디에게 지혜와 위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연 읽으면서 뭔가 그 시트콤 한 장면 같아서 즐겁게 읽었는데
마지막 문장 보니까 고민이 많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꼴보기 싫죠. 그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뭐 물도 쓰고 난방을 해도 또 본인도 따뜻할 거고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같이 쓰면서 또 이렇게 얘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참 미울 것 같습니다. 그 생활비를 안 내면서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연유인지를 몰라서 제가 뭐 직접적인 어떤 그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가 동의를 못하거나 전혀 공감을 못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그게 뭐 제 기준에서는 친구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진영님, 아내가 요즘 제 뱃살을 보고 복근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정리만이라도 하라고 하네요. 건강을 위해선 빼야겠지만 무조건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건 속상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애쓰면서 일하는 것까지 무시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제 뱃살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곳도 없고 웅디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소심하게 글을 올려봅니다. 참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내분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마 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밥벌이 하는 것까지 무시를 했으려고요. 그거와 이제 별개로 살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어떤 그 부부만의 언어로 했겠죠. 너무 그 마음 상하지 마시고 심려치 마시고 살을 빼는 거는 만약에 뭐 이제 본인이 보시기에도 좀 비만이 좀 있다 싶으시면은 빼시는 게 맞는 거니까 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지전 2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징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쪽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고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알겠어요. 더 가까이 가세요. 썬킴 교수님 계속 뭔가 좀 헐벗고 다니시다가 이게 좀 영하 10도쯤 되니까 드디어 코트를 입으셨습니다. 이제 뭐 이 매년 다른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올해 딱 되니까 슬슬 이제 관절에 뭐 시베리아 토가 불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코너 오래 해야 돼요. 그래요. 다음에는 코트도 좀 두꺼운 거 입고 오세요. 코트도 얇은 거 입었어. 언제까지? 보는 라디오 이쁘게 안 나와요. 두꺼운 거 입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또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제 날씨 좀 추워지면 늘 목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목이 좀 바람이 좀 드는 편이고 또 제가 목이 좀 긴 편이라서 금방 여기로 좀 감기가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절에는 감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위험해요. 네,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왠지 작가님 딱 보면 바오밥 나무를 주식으로 드실 것 같아요. 어린 왕자 같아. 목도리 보니까. 어린 왕자가 언제 바오밥 나무를 먹나요? 도대체 어느 어린이 왕자 판본에서 바오밥 나무를 먹나요? 야사에. 어린 왕자 야사에. 그럼요. 바오밥 나무 먹지 뭐. 알겠습니다. 삶아 먹어요. 어린 왕자에도 야사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됐고요. 나진영님 우리 앞에서 사연 나왔었는데 나진영님 뱃살 빼는 노하우 혹시 좀 알려줄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뭐 지금 제가 코트로 가려져 있지만 전생에 제가 참치였나 싶을 정도로 뱃살이 많이 나왔는데 다이어트는요. 저도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안 먹어야 돼요. 무슨 뭐 소식 하루 한 끼 안 먹어야 돼요 진짜. 뱃살을 빼기 위해서 방법이 안 먹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하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정 배고프시면은요. 좀 곤약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곤약 짜장면, 곤약 짬뽕, 뭐 60칼로리, 50칼로리. 곤약 짜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곤약 짜장면. 그걸 먹으면 일단 배가 불러요. 힘은 없지만.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곤약이 워낙에 칼로리가 낮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체질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이 찌고 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혹시 이제 저보고 뭐 어떤 비결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날씬하시니까 우리 작가님.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많이 걸어 다녀요. 보통 이제 답사 시즌에는 하루에 한 15,000, 2만 걸음은 금방 걸어 다니거든요. 몇 칼로리 빠지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칼로리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쭉 답사를 다니면서 이제 뭐 말도 많이 하고 하니까 먹기는 비교적 잘 먹는 편이거든요. 답사 다닐 때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답사 안 다니는 시즌보다는 몸은 좀 홀쭉해지는 느낌. 아무래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뱃살이 좀 빠지지 않을까요?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아닌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kim 교수님? 말 많이 하시는데. 말로 먹고 살고 있죠.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면은 썬킴 교수님 정말 그 코트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예전에 그 고스트바스터 나온 찐빵 귀신 있죠. 그렇습니다. 머시멜로우 뭐라고요? 유령. 머시멜로우 유령. 그렇다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그나마 이제 말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 나진영님께도 한번 말을 많이 해보시라는 그런 조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 속 유물. 오늘 주제인데요. 역사 속 유물이면은 아무래도 뭐 무덤 이야기, 보물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 경주에서 1500년 전 신라 왕족 여성이 지녔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화 장신구가 대량 출토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요게 좀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그 여성의 유해로 이제 그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알지? 예? 그냥 뭐 장신구라든지 뭐 이런 신체 조건을 봤을 때 바둑알이 한 200여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바둑알이 거기서. 네네네. 타짜인가? 네? 아닙니다. 바둑알이 왜?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겠죠 바둑이. 그러니까 왕의 한 수 뭐 이런 거죠. 왕의 한 수. 네. 순간적으로 딱 그 신문에서 뉴스를 본 순간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도 알까기가 있었나. 아니 그 본인 전용 바둑알을 들고 다니실 정도면은 굉장한 당시 기준으로 타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둑알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이제 원래 바둑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견된 오락이잖아요. 발명된. 그런데 이제 그 신라에서 바둑을 잘 둔다는 소식을 당나라 현종이 들었대요. 아, 신라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둔다. 네,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바둑을 잘 두는 누가 있는데 네가 가서 신라에 가서 한번 판을 한번 뒤집어 놓고 와라 라는 기록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남아 있지 않은데요. 결과가 불리하니까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영화 소재로 괜찮네. 근데 실제로 바둑 원정대. 바둑알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나왔어요. 황남대총에서도 나왔고 하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주로 남자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무덤에서 바둑이 나왔거든요. 바둑알이. 그러니까 바둑은 남자의 오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묻혀 있는 분이 여성이라고는 하는데 관의 크기가 보통 이제 신라 금관이 한 27cm, 2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한 18cm 정도 되는 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어렸을 거다. 그러면은 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주였는데 바둑을 좋아했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부왕이 아마 같이 묻어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둑이 기록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제 멸망의 원인이 바둑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계로왕 때. 계로왕 때 이제 고구려에서 계로왕이 워낙에 바둑을 좋아하니까 그 계로왕을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둑 잘 드는 승려를 파견해서 바둑만 두게 했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정사를 놓게 했다. 그러니까 고구려도 바둑을 알았고 신라도 바둑을 알았고 백제도 바둑을 알았고 심지어는 백제에서는 그 바둑알을 일본에 수출해서 그게 정창원 쇼쇼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식이 되어 있는 바둑알과 바둑판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왕족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어떤 바둑으로 정말 그 입신양명한
어떤 그 여성의 무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돼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유물이 예. 최상위 왕족에게 왕족만 쓰는 것들이에요.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된 것들이 나왔고 아까 이제 어떻게 여성인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여성을 알려주는 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귀고리가 있는데 귀고리가 얇은 귀고리는 남자들이 했고요. 예. 두꺼운 귀고리는 여자들이 했어요. 아, 피어싱을 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귀고리는 물리는 형태고 예. 얇은 귀걸이는 뚫는 형태거든요. 아, 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남자의 무덤은 긴 칼이 나와요. 긴 칼. 근데 여성의 무덤은 조그만 칼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장도라고 하는. 그래서 요 두 개의 유물이 여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여성일 거다. 근데 관의 크기로 보니까 공주일 거다. 그런데 바둑알이 나와서 신기하다. 요 정도까지가 나온 거죠. 야, 그럼 타짜는 취소해야겠네요. 왜 그 중국 삼국지에 보더라도 예. 거기 관우관이 독화살 받아가지고 예. 이제 그걸 제거하는데 예. 이걸 잠깐 그 마취 좀 합시다 하니까 화타 아저씨가 화타가 마취 필요 없다고 나 바둑이나 한 판 둘 테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빼라고 뼈 사이에서 독을 긁어내는데 띠그득 긁어냈다고 했죠. 아무튼 뻥들은 지금 나관중은 디스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튼 뻥들은 정말 아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진짜 무덤 하나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영화 한 2편 나왔거든요. 그래서 타짜도 나왔고 뭐 태극기 휘날리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지나가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뭐 발굴이라는 관련된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발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 이제 신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신라 유물의 꽃은 금관이거든요. 금관. 전 세계 금관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신라 금관이 8개예요. 이야. 아니 그래서 작가님은 금관의 신라류. 작가님은 그 금관을 머리에 쓰는 용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얼굴을 덮어 쓰는 용도라고 보세요? 그 두 가지 다일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길잖아. 머리 위에다가 올리기. 아니 이게 머리 위에 안 올라가 이게 쓰여진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종의 마스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이 최근 이제 그 120-2호분에서 발견된 유물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금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처음에 금관이 발견됐던 금관총 금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금관총 금관이 1.5번 도난을 당합니다. 1.5번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2부에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나만 좀 확인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당대 시대 그 기준 그러니까 네. 발견된 시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금관이 10개였는데 한국 우리나라 쪽이 지금 현재 나와 8개? 있는 것 중에 순금 금관으로 치면은 순금 금관으로 예, 그러니까 금 장식이 굉장히 들어간 크라운들은 많은데 그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 자체가 일정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잉카 제국도 아니고 왜 금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약간 그 정사에서는 뭐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뭐 신라 김 씨가 원래는 뭐 흉노족의 후예고 뭐 김일제의 후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뭐 어차피 중국 그 이 한족은 옥을 사랑하는 반면에 유목민족은 금을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연결이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썬킴 선생님도 금 사랑하잖아요. 썬 금. 이거 편집해 주세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관 중이지만요. 소장 유물만 무려 33만 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이 박물관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두 분은 자주 가실 것 같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민속박물관, 2번 국립중앙박물관, 이건 뭐야? 3번 화장실 박물관. 있어요. 힌트 좀 주십시오. 이거를 뭐 힌트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노래 부르면 되죠. 더 이상 기대하지만 날 내버려도 가수 이번의 노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정답하신 분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 걸스 밴드의 센터폴드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1부 끝날 때쯤에서 굉장히 큰 그 반성을 했습니다. 화장실 박물관요? 아니 그건 말고 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국립중앙박물관 있잖아요. 3번 이사했죠. 그러니까 난 이게 용산구에 있다라는 거를. 네. 그 제가 갔던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은 중앙청 시절에 그러니까 중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2005년도에 네. 이사를 갔다. 옆으로 그렇죠. 일단 잠깐 빠졌다가 예. 그렇죠. 다시 지금 용산으로 이사한 거죠. 그렇죠. 야 이거를 참 안 반성합니다. 가봤구나 용산에 있는 거. 용산에 있는 건 못 가봤어요. 네. 예, 학생 때만 가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수백 번을 가서 예. 어때요? 옛날 그 중앙청 시절보다 어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옛 조선총독부 중앙청 그렇습니다. 건물에 이제 박물관이 들어섰을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음. 그 전에 박물관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찝찝한 부분도 있었죠. 찝찝하지. 예, 총독부에 어떻게 보면 지배의 어떤 최고위 기관에다가 우리나라 유물을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없어지고 잠시 그 옆에 이제 고궁박물관으로 쓰는 곳으로 잠깐 이사를 갔다가 그랬죠. 용산으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야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부분들이 생겼구나. 사실은 유물이 부족하진 않았는데 그 전시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멀쩡한데 옷을 잘 입느냐 못 입느냐에 따라서 그 본래 가치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드디어 우리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다녔죠. 진짜 명언이다. 옷을 정말 잘 갖춰 입어야 된다 진짜. 명언인가요? 그렇잖아요. 유물이 아무리 화려한 뭐예요. 그걸 갖고 있는 집이 참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해외 옛날에 이제 나가 보면은 박물관 같은 데는 오히려 그러니까 반성하게 되는 게 해외 나갔을 때 오히려 박물관을 가고 그렇죠. 그랬는데 해외 나가면 자연사 박물관 이런 거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자기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다랑아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냥 여러 유물 중에 하나로 진열장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중심 공간에 뒤에가 까맣게 되어 있고 위에서 조명을 딱 떨어뜨려요. 그럼 마치 박물관 안에 달이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시국 끝나자마자 저는 중앙박물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 박광희 작가님의 해설을 듣고 가시면은요. 일단 우신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왜? 너무 역사 해설을 감동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건 독립운동 관련된 얘기. 박물관에서는 안 울어요. 아마 힘들어서 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 끝나나. 언제 계속 끝나나. 가시나. 화장실 박물관도 있어요. 수원에 있죠. 네. 가보셨어요 혹시? 거기 왜 가요? 갈 거예요. 가도 좋죠. 가도 좋죠. 네. 거기 되게 흥미로워요. 나름 흥미롭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덤 어디로 가볼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1.5번 도난당했던 금관총 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신라 고분은 파면은 유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관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안타깝게 그 첫 환호는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됩니다. 옛날 광고처럼. 그렇죠. 금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니 따봉. 그런데 이 금관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고 이제 그 이후로 금관이 뭐 서봉청이라든지 이어져서 쭉쭉쭉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당시 경주 부립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 이게 도난당한 겁니다. 일단 한 번 그러면 한 번. 그러니까 도난당했으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까? 물론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찾기도 하지만 당시 어떤 광고를 계속해서 내밀었냐면 무덤에 있는 걸 가져가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 투탕카멘의 저주 뭐 이런 것처럼. 말 되네. 그러니까 이 광고를 계속 가서 한 거예요. 실제로 무덤을 파는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라 왕릉이라고 파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누군가 그 금관을 훔쳐갔는데 그런 광고가 막 나오니까 이 훔쳐간 누군가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어느 날 비닐봉다리 같은데 봉다리 하나에 쌓여가지고 개천 가운데 이렇게 툭 털어져 있는 게 실제로 고스란히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주를 받아서 그게
지역의 그 개울에 발견된 건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무서워서 이거를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뭐 무령왕릉 이후에 발굴을 했던 분들이 안 좋은 일들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1971년에. 몰라, 얘기 좀 해줘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발굴했던 김원룡 박사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하고 그다음에 발굴에 참여했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1971년에 무령왕릉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발굴의 어떤 현장이었는데 근데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유물들을 어떻게 뭐 팔아 넘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학문적 목적이었는데도 투탕카멘도 마찬가지죠. 하긴 그러네요. 투탕카멘이 그랬으니까. 무령왕릉이 아마 1971년 양력 7월 9일 날 아마 그게 발견됐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면 그 다음 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전생. 혹시 무령 내가 지금 딱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왕비. 내가 왕비예요? 바두갈 아니야? 바두갈? 네, 거기 저기 왕하고 왕비 같이 묻혀 22번째 바두갈 아니에요? 다음 날 태어났어 내가. 그러고 보니까 바두갈과 비슷한 투상인데.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5번 근데 1회가 일단 그래서 이게 저기 도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일단 카운트 하나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1957년에 다시 이 금관총 금관이 역시 또 도난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 광고가 떠요. 어떤 광고가 뜨냐면 당신이 훔쳐간 건 가짜다. 그 광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그 도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복제품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시를 했던 거고. 레플리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박물관에서 복제품을 한 거는 그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당신이 훔쳐간 건 가짜다. 라고 계속 광고를 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얘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서? 범인은 잡혔는데 이 복제품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디다 버렸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버렸다고 가는 현장에 찾아가 봤더니 유물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요거는 없어진 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금관총 금관 지금 경주에 가면 있거든요. 이게 1.5회. 그래서 이거는 1회로 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짜였으니까. 도난을 안 당했다고 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0.5. 그래서 1.5회 도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흥미롭다. 근데 참 우리 박광일 작가님이 지난주에 오늘 거기 이제 유물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 당연히 난 병마용 하겠다 진시황. 그럼 반칙이래요. 왜? 네? 왜? 왜 반칙이에요? 병마용은 그것 자체로 얘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병마용 관련된 뭐 말 이야기라든지 마차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기 우리나라 유물 갖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저는 병마용 관련한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진용.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병마용은 솔직히 빼고 혹시 뭐 그 나중에 중국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실 분들은 꼭 뭐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낙양시에 가면은요. 낙양. 맨날 나오는 낙양. 삼국지에 맨날 나오는 낙양. 낙양 북쪽에 가면 이제 북망산이라고 있어요. 북망산? 우리 저기 북망상천 거기 그 북망산이에요. 의자왕의 무덤도 거기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명당 자리인데 거기 이제 고묘박물원이라고 해서 그 전한부터 이제 북송까지 모든 무덤들이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거기요. 다 한족들이네요. 한족. 그러나 방금 우리 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망산 고묘박물원 위쪽 가면은 의자왕의 묘가 있어요. 백제 의자왕. 찾지는 못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왜? 왜냐하면은 추정되는 비는 서 있어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의자왕을 포함해서 그 백제 왕실 포함해서 2만 명 정도를 끌고 가요. 왜냐하면 놔두면은 다시 여기가 백제 땅이 부흥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마지막 그러니까 동호의 마지막 왕이었던 손호 옆에 묻혀 있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는데 동호. 오나라. 그래서 그 손호 옆에 있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의저왕의 무덤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뭐 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백제 왕실의 다른 사람의 무덤은 찾았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고구려를 결정적으로 멸망시킨 연남생. 네. 연남생이라고 연기 소문 아들 있잖아요. 연남생의 묘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제 왕실이면서 이민족의 어떤 귀족들의 공동묘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대로 따지면 더 높은 데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병마용은요 개발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 10%만 개발이 돼 있고 나머지는 90%는 묻혀 있고 진시황릉은 그냥
노타치 상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타치가 뭡니까? 노타치가 노다지라고 안 그랬어요. 노타치 영어예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게 몇 가지 발견됐거든요. 예. 이 안에 지금 진시황이 묻혀 있는 건 맞는데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 삼국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삼국지 맨 처음 그 유비가 나는 차구하러 가는 거. 네? 차구하러. 차구하러 나오고 예. 유비가 맨날 하는 그 애드립이 예. 나는 중산 왕 유승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죠. 그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예. 이 전한의 이 중산왕 유승의 묘가 발견됐어요. 1968년도에 유승의 묘가. 인민해방군 공병대가 그 공사하다가 폭 튀어나온 거지 이게요. 그 이제 유승이라는 인물이 아시다시피 아들만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들만 120명이거든요. 120명의 아들. 딸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한에 유승의 아들이 120명인데 후한에 유비가 그 유승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 썬킴이 지금 저희 큰 할아버지는 김수로 왕이에요. 한 건 똑같아요. 아니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혈통을 따지다 보니까 네. 뭐 마케팅을 잘한 거야 유비가 솔직히. 거짓말이었을까요? 증거가 어떻게 알아? DNA 검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유승의 그 중산왕 유승의 묘가 1968년도 인민해방군이 이제 그 공병대가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어마무시한 게 뭐냐면은 금루옥의라고. 금루옥의. 수의를 옥으로 만든 게 나와요. 여긴 또 이제 옥이에요. 옥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족은 또 옥을 중시한다. 예. 이 금루옥이가 무려 그 옥 2,490조각, 2,500조각을 금실로 묶어가지고 이걸 수의로 만든 거예요. 또 이 금은 이 옥은 또 그 당시에 하북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하북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원, 중원산 옥이 아니라 저기 말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족에 있는 우리 그 무협지 보면 맨날 나오는 곤륜산 있잖아요. 곤륜산. 또 무협지 게임하면 맨날 이걸 먹어야지 그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렇게 하지만 꽤 오래된. 지금 이 손은 갤러그 손이거든요. 그렇죠. 손은 갤러그 손인데 지금 뭘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튼 무협지 게임 하면 항상 이걸 먹어야지 포인트 올라가는 곤륜옥이라고 있거든요. 곤륜옥. 곤륜산에서 나오는 옥. 이거의 조각 2,500조각 가지고 수의를 만들었는데 현대 기술자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 걸리나 시간이. 정말 손으로 한 땀 한 땀 금실로 묶어가지고 저걸 만들려면은 한 사람의 그 테일러가 장인으로 저걸 만들면은 정확하게 100년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한 2년 그 왕 그 무덤 묘를 건설한 것이 한 2년 정도로 봤을 때 한 100명 정도가 2년 정도에 완전 올인해가지고 만든 그런 수이다. 왜 이렇게 참 그 무덤들의 신경을 많이 썼을까? 그리고 그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1972년도에 그 지금 패키지 옛날 여행 갈 때 맨날 갔던 그 호남성의 그 동정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협지 맨날 나오는 동정호 밑에 있는 호남성이 창사라고 있거든요. 창사. 여기에 또 인민해방군 공병대가 방공업하다가 그 삽질을 한 거죠. 푹 하다가 뭔가 푸른색 가스가 올라왔대요. 푸른색 가스가. 처음에는 무슨 가스관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잠시 이제 그 공사를 중단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뭐 전문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발굴을 해보니까 이것이 전한 시대의 그 당시 장사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물론 다 그 이제 유방이 통일을 했지만 이 장사가 약간 그 밑에 홍콩 쪽에 치우친 지역이거든요. 여긴 한나라의 그 위력이 안 미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장사국이란 독립국에 한 국왕의 왕과 왕비와 아들의 묘가 발견이 되는데 이 가스는 왜? 네? 가스는 왜? 그러니까 보관 가스라고 추정이 돼요. 푼색. 그런데 그 왕의 묘는 벌써 도굴이 됐고 아들의 묘는 상태가 안 좋고 왕비 신추라는 이름의 왕비의 그 묘가 이제 개봉이 됐어요. 개봉이 됐다. 개봉이 됐는데 이게 전한에 기원전 1608년이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이에요. 무덤이. 2200년 전에 그 시신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그게 시신이 그대로 보관돼 있으냐면 2200년 전이면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살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는데 진짜로요? 눌렀다가 다시 튀어나올 정도 탄력이 있고
아니 이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거 기록을 누가 했나요? 네? 기록을 누가 했나요? 인민해방군. 그리고 그 지금 시신이 보관돼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도 거기 호북성 박물관 가면은 그 해부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의 시신에 손을 대는 건 그렇죠. 불경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주은래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대요. 이거는 고고학적 발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부를 하라. 우리 코너에 자주 나와요 주은래. 그런데 해부를 했는데 장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2200년 전의 미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혈관도 남아 있어가지고 잠깐 건조되지 않고 그대로. 건조된 상태 그대로겠지. 아니. 심지어는 체액과 혈액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니까 A형이라는 게 나타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 내 말 안 믿어. 이게 중국 내가 지상파에서 거짓말. 중국 전문이시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그 여러 사이트에 마왕퇴 미라 치시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서기 교수님의 거짓말인지 야사인지 정사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는데 무령왕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무령왕 얘기보다 이왕 이제 미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뼈 얘기를 할게요. 필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 뼈 얘기하자. 뼈 얘기. 그러니까 그 익산에 가면은 쌍능이라고 있는데 무덤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서 큰 거를 대왕능이라고 그러고 작은 걸 소왕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2017년쯤에 이제 재발굴을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별로 그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1917년에 이미 일본 사람들이 한번 발굴을 했고 약식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무덤 정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발굴을 들어간 거죠. 근데 발굴을 딱 들어갔는데 무덤 한기퉁이에 그 조그만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102개의 인골, 사람의 뼈 조각이 나온 겁니다. 102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뼈다 이럴 텐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유전자 채취는 실패했지만 그 뼈가 가지고 있는 연대 측정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했는데 이제 여태까지 이게 백제 무왕의 무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제 무왕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왕의 근거가 될 만한 게 이게 혹시 있을까를 하고 돌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왕이 이제 600년부터 641년 사이에 제위했던 왕인데 이 뼈의 절대 연대가 620년부터 659년 그리고 나이는 50대에서 70대 키는 170cm 그래서 정확하게 백제 무왕과 관련된 뼈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미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어떤 중요한 사실하고 맞는 그런 어떤 걸 발견됐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안타깝게 백제나 고구려 무덤 중에서 이게 그 사람 무덤이라고 밝혀진 거는 무령왕릉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네, 전부 다 유물이 도굴당해서 다 도굴당했기 때문에 불식 돌박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시신과 그 사람의 어떤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뭐라고 붙이냐면 얘는 1호분, 2호분, 3호분 그래요. 번호를 붙이는데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만 유일하게 거기서 무령왕을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된 덕분에 우리가 무령왕릉이라고 하는데 이 무왕릉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역사는 이제 조금 더 현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속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성경 교수님이 약간 마왕태 사실이라니까요. 한참 이야기를 해주셨던 마왕태 여자 미라 자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 전시가 돼 있는데 그 마왕태 그 여자 미라 위에 살짝 얇은 실크 그 천을 덮어놨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적나라 해가지고 보존 상태가 민망해서 덮어놓은 것이다. 아까 200년이라고 2200년? 2200년이 지났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못해서 전신에 윤택이 났다. 관절도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산왕의 그런 이 유물과 이 미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진시황릉 안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겠지. 그러니까 거긴 사람이 살아있어. 네. 수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살아. 감사합니다. 수은을 먹고 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어요. 같이 가시죠. 아이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국내 최대 박물관 이름은 바로 2번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역사 속 유물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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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가 초대석 코너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 초대석 코너 했던 수요일, 자, 이번 주만 무법지대 함께 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은 영어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코요태의 엉뚱한 상상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기예보에서 눈이 올 거라 하지만 벌써 몇 년째 드는지